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말이죠. 최후 결심 공판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께서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은 이제 무조건 하고 시간이 늦게 되더라도 반드시 다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연 판사의 지난번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윤 대통령의 오늘 이 결심 공판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저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요, 방송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이죠. 우리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다가 모조리 싹 다 공개할 것이 아닌가, 주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 내란 특검, 이제 이 내란 특검에 대한 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자유화혁신대 대표죠. 자, 황교안 대표가 미국하고 유엔에 제소 조치를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하고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한 백대엽 판사 등.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권술할 논설위원, 지금 현재 이제 유튜버로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델리에 또 칼럼도 정기적으로 쓰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한테서.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가 말이죠, KBS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현안에 관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젯밤에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사위가 고성 난장판이 됐는데 중수청하고 이제 공소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은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검사 이름만 바뀌지 지금 현 검찰하고 똑같은 건 아니냐. 그래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이죠. 정성호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박지원이가 또 앞장을 섰습니다. 자, 박지원 국회의장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박지원의 모든 발언은 기승전 국회의장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이제 국회의장이 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통령한테 점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딱 정점은 거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충수청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견이 좀 있다. 당청 간에. 이 얘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당청 간에 이견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검찰을 갖다가 두 개로 쪼개는 요게 말이죠. 지금 아주 초미의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된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이제 지금 대표 박준영이는 말이죠. 이 박성재 전 MBC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좀 색깔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준영에 대한 지지, 성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SNS를 통해서 박준영을 지지하는 이런 성명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정론 TV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요, 썸네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부 가짜입니다. 전옥현 안보정론 TV 딱 요거 방송을 꼭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가짜가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이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오리지널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최종 결심 공판이 되는 거예요.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조지호 청장, 군경 지휘부 인사 7명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중조사와 최후 변론을 하게 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조은석 특검의 구형이 되겠습니다.
다만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서중조사와 최종 변론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특검 구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전반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지금 밝힌 입장, 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은 윤 대통령 입장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론 예상 시간을 단정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이렇게 이제 밝히고, 그리고 증거조사 최후 변론,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그리고 분량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지금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는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장관도 한 8시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와 유사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은 말이죠. 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지금 오늘 말이죠. 수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은석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고발한 내용이 고발이라기보다도 제소죠. 미국에 제소를 했어요. 미 국무부하고 재무부, 그 다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누가? 조은석 특검하고 오산기지 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부역법정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서 비자를 취소하고 자산을 동결해달라. 그리고 거래금지 조치도 취해달라. 그리고 방미, 그 비자. 쉽게 얘기해서 비자 취소하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반미 활동한 SNS 과거를 다 찾아봐라. 지금 이제 이 SNS, 반미 활동의 SNS 그 과거를 지우는 게 지금 붐으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그 특검,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이는 누구하고 놓느냐? 잭 스미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제소를 했던 잭 스미스, 이건 미친 X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은석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잭 스미스와 같이 미친 특검이다.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브라질 판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 독재에 앞장선 브라질 판사하고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가 또 같은 성격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미국 비자를 취소하고 자산을 동경하고 거래를 금지해달라. 그리고 동맹을 훼손하는 거, 이런 이 특검들이 동맹을 훼손하는 거, 이런 것도 규탄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뭘 위반이냐? 소파 행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출입 통제권을 해소해달라. 자, 그래서 말이죠. 미국 제재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내란몰이에는 비상이 걸려 있다.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제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말이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뉴델리에서 칼럼으로 지금 이거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 내란몰이 과정에서 온갖 무리한 짓을 저지른 특검이나 판사들에게 이제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게 뭐냐? 미국 정부의 제소를 요청하거나 유엔 이사회에 제소하는 움직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미 브라질의 모라에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모리에스 대법관 및 그 직계 가족, 측근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하는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내란몰이에 적극 가담한 한국의 법조인들과 그 가족들도 미국의 제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미국 정부에 제소를 한 겁니다. 즉, 누구를 제소했느냐? 조은석 특검하고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제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출하고 제소장 전문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미 말이죠. 윤 대통령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받는 담당하는
형사위 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제재 요청하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에도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조은석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 정부에 보낸 제소장에서 조은석 특검의 정치적인 배경과 편향성, 그 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저질러온 윤 대통령에 대한 비인도적 구금과 친미우파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등 정치적 숙청의 실상, 그리고 이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한미 동맹관계 훼손 위험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거 미국에서 정치로 편향된 수사를 진행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지금 미친 잭 스미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조은석의 행태는 잭 스미스와 유사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법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된다. 이번 건 즉 조은석 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건은 브라질 모리에스 대법관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과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본인, 그리고 직계 가족에 대한 모든 미국 입국 비자의 취소, 그리고 향후 비자 발급을 거부해달라. 둘째,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의 동결과 미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시켜달라. 셋째, 미 정부가 동맹국 미 우방국에 대해서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은석 특검 처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도적 처우 보장, 그리고 소파 준수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보다도 먼저 제소가 들어간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소 내용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심각한 편향성,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의 길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백 판사의 행위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박탈한 심각한 인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서 그를 백된 판사를 인권침해 연루자로 지정해서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자산 동결을 해달라는 제재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 대해서는 백 판사를 미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 지정 제재 대상자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은석 특검은 작년 7월 21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오산 공군기지 출입에 대한 통제 권한을 한국군으로부터 아예 미국이 미 8군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요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난 8월 달에 정상회담하기 3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비상이 걸린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입국 금지가 그럼 여기서만 끝날 것이냐? 아니옵시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4년도 계엄 이후에 2025년도 4월 4일 헌재 탄핵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 그리고 회사원, 교수, 언론인 등이 노골적으로 탄핵 찬성과 좌편향 방송을 하니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우파 성향의 미국 여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천조국 발행인은요, 한미 좌파들 갖다가 CIA에 신고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서 당초 한국 내 좌파 언론 매체들은 조롱과 폄훼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후 실제로 말이죠, SNS에 좌파 성향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잇따라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좌파들 사이에는 온라인 과거 지우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넘치도록 컸다, 이렇게 권순할 이 평론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입국 금지, 자산 동결, 금융 제재의 위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이 파급이 큰, 그래서 요 내용으로 말이죠, 요 내용으로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렸어요. 뉴델리에서는 이제 조선일보에 종종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님도 말이죠. 특검, 판사, 경찰 등의 반인권,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몰이 부역자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제재 요청은 한국 사회의 이 미친 바람에 맞서는데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노골적으로 부역하는 자들도 자신이나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나 자산 동결 등 미국발 제재는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요 지금 이제 그 문제점을 여러분께 지적해 드렸고, 장동혁 지금 대표, 이 장동혁이가 KBS와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이제 뉴스원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 대통령의 철원 요구에 대해서는 꼭 철원이라는 말이 필요하느냐,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철원 쪽으로 가겠다는 지금 의도를 표시한 거예요. 요것이 파문을 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잘 아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사과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성 우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당계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를 아주 세게 정말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KBS 인터뷰 통해서도 말이죠. 당계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연대나 통합만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예. 또한 소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K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문제와 통합 연대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만큼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한동훈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고기까지 한 대표가 설명한 것이나 당원들에게 보인 여러 모습과 여러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윤리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한마디 않은 거,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 중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기강을 잡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윤리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건 당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엄 사과 여러 세신안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은 제가 한 글자 한 단어를 직접 손으로 쓴 것이다. 특정 단어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사과를 하면서도 절연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 사과잖아. 진정성이 없잖아.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되는데 이거는 뉴스원 인터뷰 내용하고도 비슷한 지금 성격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문제에 대한 메시지의 진정성은 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드러날 것이다. 당을 쇄신하거나 당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예.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묻혀 있다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우선 국민께 죄송하고 당원께 죄송하다. 겸허히 성찰하고 우리가 어떤 점을 들여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 내에는 여러 악재가 있고 우리 당내에는 내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해내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연대 문제 합당 요거에 대해서 정치에 있어서 연대는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선거에서의 느슨한 연대, 강한 연대, 그리고 합당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책 연대 단계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나 그 다음 문제들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제 한꺼번에 카드를 다 까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건 지극히 이제 원론적인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준영 지금 자유민주대학 대표에 대한 각계의 성원과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준영 대표의 쾌유를 빈다. 예. 그리고 이 그가 꿈꾸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진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성재 전 MBC 사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아버지 나라,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성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가 제목이에요.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이다. 손에 마비 증세가 왔다. 그 배딱지가 등에 붙었다.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내 후손, 내 자식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굶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남긴 25 청년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자유당 대표 박준영, 단식 4일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던 그가 쓰러졌다. 그의 아버지는 박성재다. 전 MBC 사장, 2012년 파업을 주도했고 2020년부터 23년까지 MBC를 이끌었다. 김건희 녹취록 보도 날리면 파문, 도쿄올림픽 중계 참사, 그의 재임 기간 동안 MBC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멀쩡한 기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공영방송은 한쪽의 확성기가 되었다. 어머니 정혜성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뉴미디어 비서관이었다. 그 아버지 아들이 지금 거리에 서 있다. 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부모가 한 말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 서부지법 사태 때는 거기 모인 애들 다 바보고 신천지라고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배웠다.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법치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제 몸을 내놓았다. 아버지가 기울인 나라를 아들이 바우로 세우려 한다. 아버지가 흔든 저울을 아들이 붙잡으려 한다. 어떤 아버지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떤 아들은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같은 피가 흐르는데 다른 나라를 꿈꾼다. 미안하다. 그 아버지 세대가 어른들이 청년에게 이 짐을 지었다. 바로 세워야 할 것을 넘어뜨리고 지켜야 할 것을 허물어 25 청년이 제 몸을 굶겨가며 호소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가 오늘 쓰러지기 전 남긴 말이다.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향도 정치적인 판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 그것이 이 나라가 아직 나라로 남을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박준 대표의 큐를 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지금 그를 지지를 표시하는 그런 성명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박준영 대표의 호소문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판사님, 정치가 아니라 제발 법으로 판단해 주세요. 제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제가 왜 단식을 할까요? 왜 굳이 굶어서 싸우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왜 제 몸을 제가 직접 해치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미 말은 넘쳐났습니다. 저희 집회도 수십 번 했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는 몸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아무도 아프지 않는다면 누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이 약간 마비 증세가 와서 좀 고통스럽습니다. 배딱지가 등에 붙어 있습니다. 머지는 어지럽고 가슴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내 후배가, 내 후손, 내 자식 새끼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으로 미래의 굶주림을 막고 싶습니다.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향도 정치적인 판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 그것이 이 나라가 아직 나라로 남을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제 의자로, 제 자의로 굶고 있지만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굶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당장 옆나라 북한에서도 부정선거로 독재를 관철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리고 중공산당이 독재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아이들이 굶고 아사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굶음으로, 자의적인 굶음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마지막 보루를 판사님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사법부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잠깐 4일 굶은 이 고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8년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인권유린 받으면서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자유를 향해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행인 대표 기자,
요 분이 요 글을 SNS에 올려서요. 지금 이게 이 SNS에 온라인에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전파해 주시고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박준영 대표가 꿈꾸는 나라, 예, 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